경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당하기 때문입니다. 경제를 모르고 투자하는 일은 눈 감고 운전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경제를 알아야 된다.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우리가 과거에 살던 시대와 앞으로의 시대는 분명히 다를 거라고 믿고 계시면서, 지난 1, 2년과 앞으로의 1, 2년은 또 다를 거라고 믿고 계시면서, 왜 지난 1, 2년 동안의 경험에 기초해서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면서 의사결정을 내리나요? 지난 2년과 앞으로의 2년은 다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경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당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2018년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 책을 집필할 때 던졌던 한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를 여기에도 좀 담았습니다. 경제를 모르고 투자하는 일은 눈을 감고 운전하는 것과 같다. 눈 감고 운전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경제를 알아야 된다. 여러분은 경제의 주인공입니다. 그걸 언어로는 경제의 주체라고 하죠. 여러분이 아마 초등학교 때 중간고사 시험 문제로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경제의 3대 주체를 써 넣어라. 가로 3개. 가계, 기업, 정부죠. 그 가계, 기업, 정부 안에 여러분은 하나 혹은 둘 정도가 해당되실 겁니다. 여러분이 경제의 주인공인데 왜 나는 경제를 모르고 살아야 되나? 왜 나는 경제와 관련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인문학적으로도 봤을 때 우리가 관계의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인간은 관계의 동물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표현할 때 사람 인자를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이어 놓잖아요. 기대고 있다. 그러니까 혼자서는 설 수 없다라는 느낌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관계의 동물인데, 경제를 공부한다는 것은 관계를 파악하는 일인 거예요. 내가 경제를 구성하는 하나의 주인공으로서 어떤 기업에게 노동을 공급하고 또 임금을 받고 또 그 임금을 이용해서 소비 활동을 하고, 그게 또 어떤 기업에게 매출액이 되어서 그 매출액이 기반이 돼서 투자를 하고, 내가 주식 투자를 해서 주가가 오르면 시가총액이 늘어나고 자기 자본금이 늘어나서 기업들은 더 경제 구조가 탄탄해지고 실질적으로 신규 사업을 영위하고, 그게 경제가 선순환하는 거죠. 나는 경제를 구성하는 일부예요. 특히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 없다라는 그 한마디가 결국 전반적인 자산 가치를 떨어뜨리고요. 그리고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앞으로도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고려해야 될 수밖에 없고, 시중금리를 다시 부추길 수 있고,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지금 보니까 변동금리로 대출을 지고 계신데, 그럼 앞으로 같은 1억을 대출 받으셨는데 더 많은 이자를 부담해야 되고, 우리 집은 더 가난해지고 있구나. 같은 빚을 졌는데 같은 빚에 대한 이자 상환 부담은 더 커지는 거예요. 가난해지고 있다 보니까 그럼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 줄 수 있는 용돈의 규모가 줄어들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바이든의 한마디가 나의 호주머니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규명하는 거, 그게 경제 공부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세계 속에서 나는 이 경제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저 머나먼 나라의 어떤 특정인이 어떤 역할을 한 게 그 날개짓이 나에겐 폭풍이 돼서 돌아올 수 있는구나 라는 그 관계를 찾아 나가는 거, 파악하는 게 바로 경제 공부입니다. 인문학적으로는 그래서 경제 공부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더군다나 이 경제를 공부하는 일은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될지 이런 것을 진단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 유망 산업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주식 투자의 가장 중요한 선결 조건이에요. 미래에 유망하지 않고 미래에는 필요가 없어질 만한, 사회적으로 요구가 없는 그런 일의 영역, 경력적인 그런 부분에 자기 개발을 집중적으로 하기보다는 사회적으로 향후 어떤 역량을 더 요구할까, 그런 역량을 내가 갖춤으로써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인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방향성을 설정하는 거예요. 경제를 공부한다는 것은. 또 실리적으로만 생각해 볼게요. 경제 공부한다는 관점에서도 말씀드려보면 2020년, 21년 우리는 매우 특이한 경제를 경험했어요. 이토록 낮은 금리를 처음 봤어요. 홍익인간 이래로 가장 낮은 금리였으니까. 그리고 이토록 부동산 매매 가격이 폭등한 적이 없었어요.
그 20년, 21년 두 개년을 경험한 우리 특히 MZ세대 여러분, 왜냐면 21년 끝자락에 집을 많이 산 그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그 계층이 30대거든요. 그래서 제가 MZ세대라고 좀 표현을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집값이 폭등하고 금리가 이토록 유례없이 낮은 그런 경제를 처음 만난 거예요. 그 경제를 보면서 앞으로도 이럴 거라고 믿는 거예요. 특히 20년, 21년 동안 정말 당했죠. 벼락거지 됐죠. 정말 성실히 열심히 일해서 소득을 열심히 모았는데 나는 5천만 원만큼 부자 된 줄 알았는데 옆에 보니까 집값은 20% 올라서 예를 들어서 20억짜리 집이 24억이 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럼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5천만 원만큼 부자 된 줄 알았는데 오히려 3억 5천만 원만큼 가난해졌다 라고 느끼는 이런 벼락거지, K자형 양극화라고 저는 표현했는데, 그런 걸 경험하다 보니까 앞으로도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전제에 뭐 합니까? 21년 끝자락에 어쩔 수 없이 영끌해서 집 삽니다. 집 안 갖고 있으면 계속 당하는구나 라고 판단하고 영끌해서 대출받아서 집 사요. 근데 안타깝게도 21년 끝자락부터 그때부터 집값은 떨어져요. 그때부터 금리는 계속 올라서 이자 상환 부담은 가중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20년 동안 경제가 달라졌다. 그럼 앞으로의 20년 후는 또 다를 거다 라고 동의하시죠? 제가 한 15년 전에 2010년 정도에 국책연구원에 있을 때 세 번째 보고서를 한번 낸 게 전기차에 대해서 썼었어요. 전기차 시대가 올 거라는 식으로 썼었어요. 그때 안 믿었어요, 사람들이. 지금 전기차 시대가 옵니다 그러면 뭐 다 아는 얘기를 지금 하냐 이럴 거예요.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과거에 살던 시대와 앞으로의 시대는 분명히 다를 거라고 믿고 계시면서 꼭 지난 1, 2년과 앞으로의 1, 2년은 또 다를 거라고 믿고 계시면서 왜 지난 1, 2년 동안의 경험에 기초해서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면서 의사결정을 내리냐 이거예요. 이 재테크 의사결정, 투자 의사결정, 내 집 마련 의사결정은 앞으로에 대한 의사결정인데 왜 최근 경험한 2년 동안의 경험에 기초해서 의사결정을 내리냐 이거예요. 지난 2년과 앞으로의 2년은 다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뭐 내 집 마련이 왜 자꾸 투자적인 관점에서 얘기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뭐 집은 어차피 떨어져도 내 거고 올라도 내 건데 그걸 뭐 투자냐, 어쨌든 내 집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이거 제가 생각하는 마인드를 주입시켜 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정말 적어도 그 내 집 마련을 할 때 21년 끝자락에 그때의 금리가 정말 우리 건국 이래 가장 낮았던 금리인데 그때 변동금리로 받지는 않았을 것이다. 역시 이것도 지난 2년 동안의 경험에 기초해서 의사결정 내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21년 끝자락에 그 수많은 대출 수요 중에 87.5%가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거예요. 이것은 말 그대로 지난 2년 동안의 그 경제 여건이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전제하에 의사결정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경제를 공부하려 하는 게 아니라 그 경험에 기초해서 의사결정 내리는 게 잘못된 결과를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고요. 우리는 정말 경제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어떨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으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겠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거시경제를 이제 진단하고 또 향후 경제는 어떨까라는 것을 전망하고 하는 역할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그것의 중요성을 깨닫고 근데 나도 경제를 좀 제대로 알고 싶다, 경제 언어를 나도 습득하고 싶다 하시면서 어떻게 입문해야 됩니까? 하는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기 위해서 이 책을 낸 겁니다. 경제 입문서. 그래서 저는 가장 쉬운 경제 입문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토록 쉬운 경제 입문서가 없다 이렇게 강조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접근해야 될 방법은 실물 경제 혹은 응용할 만한 경제를 먼저 접하고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해당 언어, 저는 이론이라고 표현하네요. 해당 언어를 익숙하게 만들면 경제 공부가 훨씬 더 효율적이 되겠죠. 굳이 따지면 내가 실물 경제를 살아가고 재테크하고 금리를 판단하고 중앙은행의 의사결정이 어떤 건지를 이해하고 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적인 언어나 이론들을 찾아서 그것만 공부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접근 방식이
그러하다. 신문을 당장 읽는 것도 뭐 경제 공부에 도움이 되겠지만 신문을 읽어도 그 내용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 신문을 구성하는 각각의 언어를 나의 그냥 일상 영어로 체화되기 쉽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금리는 사전적 의미가 이거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금리란 뭐다 라고 체감이 가는 그 실제 용어, 나의 일상 용어로 바꾸어서 이해한다면 체화되겠죠. 그렇게 한 다음에 응용이 될 만한 실물 경제를 들여다본다면 훨씬 이해가 쉽겠죠.